여러분, 5G가 이제 좀 익숙해졌는데 벌써 6G 일학이냐고요? 네, 맞습니다. 기술의 세계는 항상 우리보다 몇 걸음은 앞서가거든요. 오늘은 삼성전자가 내놓은 6G 백서를 바탕으로 바로 우리 앞에 다가올 미래통신 기술이 어떤 모습일지 한 발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5G가 모바일 기술의 최종 진화 단계일까요? 이보다 더 빠른 속도, 더 짧은 지연 시간. 사실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닐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에요. 기술 철학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말 그대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6G는 그냥 더 빠른 5G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왜 새로운 세대가 필요한 건지 그 배경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왜 우리가 5G를 넘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만 하는지 말이죠. 역사를 보면요. 이동통신 기술은 거의 정확하게 10년 주기로 세대 교체를 해왔어요. 90년대에 2G, 디지털 통화가 시작됐고, 2000년대 3G, 2010년대에 4G, LTE, 그리고 바로 지금 2020년대에 5G까지. 이 패턴을 보면 2030년대에 6G가 등장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시장이 원하는 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무조건 최고 속도, 최고 성능만 외쳤잖아요. 근데 막상 5G 써보니까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신호가 잘 안 터지는 것도 많고, 배터리는 또 왜 이렇게 빨리 다는지. 그래서 6G는 단순히 숫자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경험, 그리고 네트워크 전체의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사용자 경험 말고 또 어떤 미래 서비스들이 6G라는 훨씬 더 강력하고 똑똑한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게 될까요? 와, 6G 시대가 되면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것들이 현실이 됩니다. 가상현실 속 의사가 지구 반대편에서 로봇팔로 수술을 하고요. 실제 도시랑 똑같은 가상도시를 만들어서 교통 문제를 미리 시뮬레이션하는 디지털 트윈도 가능해지죠. 수많은 자율주행차랑 드론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동시 통신하는 세상은 물론이고, 심지어 위성통신으로 사막 한가운데나 태평양 한가운데서도 인터넷이 터지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완벽하게 돌리려면 솔직히 지금 5G로는 좀 부족해요. 이 새로운 서비스들이 가진 잠재력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단적인 예로 2030년이 되면 가상현실 시장 하나만 해도 그 가치가 4,4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500조 원이 훌쩍 넘을 거라고 해요. 상상이 되시나요? 이런 거대한 시장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걸 뒷받침할 강력한 네트워크 인프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셈이죠.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삼성이 생각하는 6CG의 핵심 철학, 그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6CG는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네트워크라고요. 바로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AI 네이티브, 그리고 지속 가능한 통신. 여기서 네이티브, 그러니까 원어민이라는 뜻이잖아요. AI나 지속 가능성이 나중에 추가하는 기능이 아니라 시스템을 설계하는 첫 순간부터 네트워크의 DNA에 그냥 박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6G가 이전 세대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이 핵심 철학은 크게 4가지 기둥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기능에 AI가 스며든 AI 네이티브. 둘째, 에너지 효율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 셋째, 땅 위든 하늘 위든 어디서나 끊김없이 연결되는 유비쿼터스 커버리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어떤 공격에도 끄떡없는 강력한 보안력, 복원력. 이 4가지가 바로 6G가 그리는 청사진입니다. 자, 비전은 정말 멋진데, 그래서 이걸 대체 어떻게 현실로 만드냐, 이게 궁금하시죠? 지금까지 무엇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G를 가능하게 할 핵심 기술들을 한번 파헤쳐보죠. 먼저 지속 가능성 문제부터 볼게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성능이 더 좋아지는데 에너지를 덜 쓴다? 이거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 비밀은 바로 하드웨어의 혁신에 있습니다.
기지국에서 전기를 제일 많이 먹는 부품 중 하나가 바로 이 전력 증폭기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신호를 빵 하고 키워서 멀리 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육지에서는 FSPT라는 신기술로 이 증폭기의 에너지 효율을 기존 5G보다 30%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나 더 적은 전기로도 똑같은 성능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은 우리 모두의 수건이죠. 바로 통신 음영 지역. 건물 안이나 지하철 좀 외진 곳만 가면 신호가 약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6G는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유를 들면 쉬워요. 큰 스피커 하나로 공연장 전체를 울리려고 하면 구석자리는 잘 안 들리잖아요. 대신에 작은 스피커를 곳곳에 여러 개 설치하면 어디서든 똑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죠. 바로 그 원리입니다. 이 분산형 마이모 기술은 여러 개의 작은 기지국이 팀을 이뤄서 사용자를 중심으로 촘촘하고 강력한 신호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덕분에 어디에 있든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AI 네이티브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트워크가 똑똑해지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 필요를 미리 예측까지 한다는 걸까요? 바로 AI 기반 CSI 피드백 같은 기술 덕분입니다. 이 CSI라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이란 기지국이 야, 지금 통신 상태 어때? 하고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복잡한 신호 데이터예요. 기존에는 이 방대한 데이터를 그냥 통째로 다 보냈는데 6식스에서는 양쪽의 AI가 이걸 딱 핵심만 남기고 자기들만의 암호처럼 압축해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받는 쪽 AI가 그걸 다시 완벽하게 풀어내는 거예요. 불필요한 수다를 줄이고 핵심만 이야기하니까 통신 효율이 극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까지 6G가 그리는 비전과 그걸 가능하게 할 기술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꿈 같은 얘기가 대체 언제쯤 우리 현실이 될까요? 2030년으로 가는 공식 로드맵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2030년 아직 먼 것 같지만 사실 물밑 작업은 벌써 시작됐습니다. 바로 올해 유엔 산하 기구인 ITU에서 6G는 이 정도 성능은 돼야 한다는 기준을 정하고요.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기술 표준화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29년에 첫 번째 6G 규격이 완성되면 마침내 2030년에 우리가 6G를 만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의 백서를 통해 6G가 그려나갈 미래를 함께 엿봤습니다. AI와 하나가 되고 에너지를 아끼면서 어디서든 끊김없이 연결되는 세상.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세계와 디지털 세계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